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상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전문 상담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영상입니다. 학교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여러 상담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도 종종 물어보셨던 것들을 모아서 약간의 Q&A 느낌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교 상담에 대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해는 상담은 문제 학생들만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X입니다. 학생들에게 상담실 자주 놀러와. 상담 받으러 언제든지 와도 돼. 라고 하면 어떤 학생은 저는 문제아가 아니라서 상담실 갈 일이 없어요. 저는 문제아가 아니라서 상담 받을 일이 없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그 학생에게도 그 당시에 설명해줬지만 상담은 문제 학생들만 받거나 혼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또 연계돼서 온 학생들은 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하며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상담이라는 건 본인이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거예요. 연계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관찰되는 경우에 오기도 하고요. 따라서 본인이 요즘 이러이러한 게 고민이다, 스트레스 받는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도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비슷한 맥락의 오해가 있는데요. 상담실은 학교폭력이나 자살위기 학생들만 가는 곳이다. 당연히 X겠죠.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상담실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인 줄 몰랐어요. 상담실은 학폭이나 자살 관련 애들만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상담실에 자주 와야겠어요. 이런 말들이었는데요. 상담실에 대한 오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막상 상담실에 오면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앞서 1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담의 주제는 본인이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주제가 돼요. 예를 들면 학업, 진로, 친구관계, 가족관계, 이성친구, 성격 등 다양한 주제로 상담이 진행되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이해하고 싶은 친구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유행했던 MBTI 성격 유형 검사와 같은 여러 심리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 피해 학생들이나 자살위기 학생들도 상담을 받지만 그런 학생들만 상담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상담실은 누구나 올 수 있고 상담이라는 것도 누구나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등에 저랑 놀러 오는 학생들도 많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와서 보드게임이나 컬러링북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편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학교 상담은 비밀 보장이 안 된다인데요. 가장 많이 질문 받기도 하고 학생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세모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상담이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비밀 보장 예외 상황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수 있는 경우, 대부분 자해나 자살 위험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등등 여러 상황이 비밀보장 예외 상황에 해당될 수 있어요. 비밀보장 예외 상황이라고 해서 상담교사가 그런 학생에 대한 정보를 아무에게나 막 말하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학부모님과 담임교사, 학년부장, 관리자 등등 그 사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분들에게만 알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상담자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학교 상담만이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상담이든 이런 비밀보장 예외 상황이 존재하고 이 부분은 상담 초기에 상담자가 분명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내담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상담을 시작하고 또 상담하다가 필요하면 상담 중기에서도 다시 이런 걸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받으면 무조건 소문난다. 학교 상담은 비밀 보장이 어차피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상담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정답은 X입니다. 상담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민에 대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학교 상담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보았는데요. 이어서 전문 상담 교사는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 역할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역할은 학생들이 상담실에 언제든지 마음 편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저는 상담실이 학생들의 마음의 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상담실 홍보가 중요하겠죠. 학생들이 상담실에 대해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교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알아야 필요할 때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신규 때 중3 학생들이랑 만난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3학년이 될 때까지도 상담실의 위치가 어딘지 몰랐던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상담실 행사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상담실에 올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는 편이고요. 상담실에 처음 온 학생들이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담실에 대해 소개도 해주고 컬러링 북이나 보드게임 등을 활용해서 편하게 놀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홍보 방법을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홍보 방법은 교내 게시판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가정통신문을 활용해서 학부모님들께도 상담실은 이런 곳이고 상담실에서 이런 행사를 할 예정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도 상담실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인스타 이렇게 SNS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홍보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깊이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이에요. 학교 상담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방적 상담을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학업 중단 예방, 학교 부적응 예방, 학교 폭력 예방, 자해나 자살 예방 등 여러 가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 관계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상황이 학교폭력까지는 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상담교사는 상담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러 어려움에 깊이 빠지기 전에 발견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상담실에 편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앞서 제가 첫 번째 역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담실 홍보도 많이 하고 담임교사나 교과교사 분들이 수업 시간이나 학급 내에서 학생들을 관찰해서 저에게 의뢰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전입생이 많을 경우에 전입생들을 다 만나서 상담해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상용 특성 검사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담임교사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학급 내 갈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또는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 상담 교사의 역할까지 이야기 드려봤는데요. 막연하게 상담 교사가 되고 싶지만 상담 교사가 정확하게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